어머니가 늘 아픈 수명. 수명? 예, 이름이 이수명이에요. 네. 그냥 이렇게 몸이 아프신 게 아니고 정신질환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뭐 그냥 약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그런 신세였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자살에 성공하십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죄책감,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수명은 자기 탓을 하면서 막 기억을 억누른 채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머릿속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원래 수명이는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꾸 외롭지 않게 해주니까 점점 친해지겠죠? 머릿속 목소리랑? 네.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 존재는 정신병이겠죠. 이 친구는 거의 한 6년 정도 병원을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청이 나아졌다 싶으면 또 퇴원을 하고 또 좀 심해졌다 싶으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 볼 수만은 없는 아버지께서 억지로 세상 밖으로 끌어내게 되는데 또 한 번의 퇴원 후에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넌 그냥 평생 정신병원에 살아야 되겠다. 수명이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남자입니다. 남자. 네, 그러니까 가해자로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의 친구가 되어준 게 사실은 친구가 아니고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사라지게 되고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명이는 수리희망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501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4인실이에요. 이 4인실 중에 한 명이 승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연찮게 동갑이고요. 이 친구와 아주 티격태격 다투게 됩니다. 이 친구는 수명이랑 정반대의 스타일인데 수명이가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게 자기는 이제 정신병이 너무 심하다. 6년째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에 감금시키다시피 입원시킨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승민님은 틈만 나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승민이는 자기가 뭐 정상이라고 주장을 하나요? 예, 이 친구도 서사가 있는데요. 재벌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첫째 형, 둘째 형 그리고 자기인데 3명 다 엄마가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혼외자인 거예요. 근데 그 뻔한 서사 있잖아요. 재벌집인데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는 그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고요. 혼외자니까 달갑지 않아 하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애가 어릴 때부터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불을 지릅니다. 아이고 스케일이 크게 그러네. 네, 그래서 처음엔 집에서 조그맣게 불을 지르고 뭐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뭐 괴롭히고 이런 정도였다가 나중에 한 14살 됐을 때 아빠 별장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난 또 세력 다툼의 일이어서 가족들이 억지로 입원시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은 죄가 있구나. 스불제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얘는 크게 될 애다. 가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랬다가 얘는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외국으로 쫓아내자. 근데 오히려 거기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큰 평온과 그 높은 산맥과 이런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그런 방화범이었던 과거가 깨끗이 씻어지고 자기 몸에 있던 응어리 이런 게 사라지게 되는 걸 느껴요. 근데 왜? 그때 거기서 이제 산과 패러글라이딩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늘을 나는 기쁨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양치님의 추측처럼 어느 날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그렇게 등에시하던 아버지가 웬일인지 자기에게 지분을 남깁니다. 그리고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세력 다툼을 하겠죠. 그런데 웬 셋째가
지분을 가지고 있네. 네. 심신미약으로 돌아야 되죠. 그나마 자기 편이었던 실장님이 있었거든요. 절대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지금은 몸을 피해라. 그랬는데 또 반골 기질이 있어서 돌아오게 돼요.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얘가 방화를 저질렀던 그런 이력이 있잖아요. 뭔가 사건을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게 됩니다. 나쁘구만. 어쨌든 병원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 수명은 어머니께서 자살했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뾰족한 거, 특히나 가위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어서 그래서 머리를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르고 다녀요. 근데 승민이가 걔를 보고 머리가 기네? 미쓰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오빠라고 불러봐라는 오빠병에 걸린 미친놈이 돼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플러팅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왜 너는 계속 여기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느냐 계속 찝쩍찝쩍거리면서 나랑 같이 탈출하자 하고 꼬십니다. 과연 이 둘은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줄거리는 여기까지 설마 여기서 끝은 하겠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아니 이게 뭐야? 뭐 시작도 안 했구만. 줄거리 한 3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준비를 하면서 줄거리 요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한 줄 요약이 됩니다.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탈출하는 이야기. 쇼생큐 탈출과 같군요. 네. 탈출은 성공을 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하는 이야기. 그리고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냥 줄거리보다 감상 위주로 주저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설인가요? 네, 제목은 아까 양치님 이야기하신 내 심장을 쏴라. 책 표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투하는 청춘들에게 바친다. 네, 뜨거운 감동과 생에 대한 각성이 꿈틀대며 희망에 대한 끈을 다시 움켜잡게 만드는 마력이 깃든 작품. 그래서 2009년 세계문학상 수상 1등으로 선정이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작가가 정유정 작가인데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베스트셀러 작가죠. 네, 되게 악의 3부작이라고 해서 7년의 밤, 28, 종의 기원을 쓰신 분입니다. 아하, 네네. 네, 이분이 데뷔작은 청소년 소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처음에는 성장 소설 이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장편 소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세계 청소년 문학상으로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내 심장을 쏴라도 같은 라인입니다. 제가 한때 그 세계문학 그 대상 작품들만 보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같이 봤던 작가예요. 그 말씀해주신 작품 다 너무 유명한데 하나도 안 읽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 저도 하나도 안 아니 이런 약간의 마음의 위안이 네, 되는 아니 그 7년의 밤이랑 종의 기원이 그렇게 재밌고 반전이 뒤통수 찐다고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잡았는데 이상하게 그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땐 영화 되면 봐야지라고 했는데 영화도 안 봤습니다. 맞아요. 7년의 밤도 영화가 됐고 네, 내 심장을 쏴라도 영화가 네. 됐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유명해서 뭐 7년의 밤, 종의 기원 하면 표지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 책 표지는 알겠는데 네. 들춰보지를 않았네. 영미권도 당연히 번역이 됐고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심지어 핀란드, 중국, 일본, 브라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초판 표지를 보시면 그 두 명의 아저씨가 침대 위에서 덤블링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저 버전으로 굉장히 봤어요 저는. 유쾌해 보이는. 네, 그 정말 이제 이곳이 정신과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2019년에 출간 10주년 리커버 특별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6년에 또 한 번 리커버판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 수능 문제집도 그렇고 소설책도 약간 웹툰 스타일로 일러스트로. 네. 근데 이번에 표지 일러스트 작업을 만화가 약국님이 하셨는데 바로 반응이 옵니다. 저 얼굴이 서사구나. 저 얼굴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 네. 이런 평이 따라 붙었는데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립니다. 이런 얼굴입니다. 그 갑자기 읽고 싶어지는.
아까 그 표지 잠깐만. 진짜 별로였거든요. 긴 머리 쪽이 수명인 거잖아요. 네네네. 왼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수면. 아, 오른쪽이구나. 난 네. 얘가 긴 머리인 줄 알았어. 그래서 표정이 너무 수명이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른쪽이구나.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구도가 그 안매장 구도지 않습니까? 예, 이제 쟤들이 날 묻고 있다. 예, 이 두 주인공이 하늘에서 이렇게 둔 자기를 보는 건데 승민이가 패러글라이딩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갈망하던 하늘 이게 상쾌하게 잘 나타난 그런 일러스트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뭐 제목이 이게 타이포가 초판과 같은 스타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게 이렇게 찐팬들은 이게 팬의 마음을 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표지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래도 스테디셀러에 가까웠는데 이 리커버 개정판이 나오면서 다시 역주행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정말 너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 이렇게 막 얘가 이런저런 했고 퇴원을 하고 나서도 방황을 하고 다시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정신병원 들어가가지고 뭐 다른 동료들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쌓여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서사인데 이게 너무 제가 봤을 땐 좀 자기적이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승민이라는 친구를 제일 많이 관찰하는 시점인데 그 친구 이외에는 너무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저는 가독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신병원 소재가 아무래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자료 조사를 맞아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과장됐다기보다는 사례집을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로서는 좀 고통스러운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느낌이 조금 안 좋게 남았던 네, 맞아요. 저도 딱 이 부분 공감을 하는데 작가분이 진짜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사례도 보고 뭐 이렇게 관찰도 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폐쇄병동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간호대 출신이셔가지고 약간 그쪽 의료계에 끈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이용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아무리 취재차 방문을 한다고 해도 쉽사리 기회가 나지를 않잖아요. 그런 곳이. 근데 그 자료조사한 병원 자체가 굉장히 평가가 상위에 랭크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꿀릴 게 없고 다 오픈해도 돼. 약간 그런 마인드. 그래서 취재의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또 갔을 때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에게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소설 속의 정신병동은 휴머니즘과 부조리가 뒤섞인 곳입니다. 그래서 취재를 허락해 준 곳에서 만약에 읽었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좀 실제로 계속 승민이라는 친구가 탈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잡혀와서 굉장히 고통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격리실 정도에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약물도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센 약물 받고 막 전기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주변 인물들이 막 성폭행 당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가 막 뽑히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부조리한 부분을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흐린 눈으로 봤음에도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주요 인물들이 거기서 너무나 이렇게 막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러면 탈출하겠습니까?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겠죠. 작가분도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작품이 되게 안 써졌다 그래요. 그래서 3번 갈아엎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그 고민이 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정유정 작가님 수많은 다른 유명한 작품을 두고 이걸 먼저 보신 이유가 뭐죠? 아까 리커버 때문에 한번 그 SNS에서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서 이거 내 인생 책인데 한 권 더 샀다 이런 인증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표지 잘 뽑았네 이랬는데 또 누군가가 이렇게 되게 짧게 쇼츠 같은 걸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쇼츠가 되게 그럴듯한 거예요.
이거 읽어야겠다. 아하. 네. 쇼츠에 낚이셨구나. 사실 그 전에 제가 그 저번 주에 호러를 막 영업을 했잖아요. 네. 그게 먹히니까 호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겨서 호러를 또 읽었어. 요걸 다시 한번 했는데 너무 과했는 거야. 이 영업은 안 먹히겠다. 자신감 상실. 갑자기 하지도 않고 이거는 안 먹힐 호러다.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그 쇼츠를 보고 읽게 됐습니다. 맞아. 책을 고르는 기준은 막판에 눈에 보이는 게 될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작가가 조정하기 쉬운 그런 독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아라 하면 딱 그 부분에서 속아서 아니 이럴 수가 하고 되게 놀라고 뭐 이렇게 울어라 그러면은 등장인물 어떡해 막 이러는데 이번엔 진짜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53세에 넘게 찍었대요. 이게 요즘 소설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기록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아까부터 이야기하던 서사가 과한데 좀 자기적인데 그리고 좀 조연들이 이 조연은 이런 흐름을 위한 도구구만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유전 작가님이 대가긴 하지만 초기작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를 껄끄러움 이런 게 좀 있어서 초반에 정말 당혹스러웠어요. 양치님도 울어라 하면 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작품을 보셨는데 일단은 결말이 생각이 안 나고요. 탈출했던가? 이거 읽었으나 어떻게 됐더라? 읽었다고 말하는 게 옳은 표현인가? 근데 글 자체는 저는 근데 되게 그 인장님 말하는 게 이해가 약간 안 되는 게 저는 가독성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유정 작가의 글은 언제나 가독성이 좋아서 이렇게 약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주마 스타일인데 그 사건을 따라가서 이제 뒤에 어떻게 되나 보기에 되게 좋은 작품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저의 기억력과 별개로 약간 그 조연들의 에피소드 자체가 좀 고통스러운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는 좀 힘든데 이런 기억이 좀 남아있고 그래도 그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중반까지만 해도 너무 좀 안 읽혀가지고 이거 내일이 파켓 녹음인데 지금 다른 걸 어떻게 좀 사서 읽어볼까? 그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치님이 기억 안 난다는 바로 그 지점이 감동 포인트예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 네, 그래서 어땠더라? 뒤로 가면 그 앞에서 이게 쌓았던 부분에서 이제 모든 인물들이 또렷하게 잡히고 이게 응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이게 인생책이라고 많이 꼽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뒷부분을 그럼 그 감동 포인트가 뭔데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스포이니까 하나도 말할 수 없어요. 뭐였을까? 진짜 봐야 하는군요. 예, 영화화도 되고 연극화도 되고 여러 매체로 이렇게 변주가 됐어요. 영화화는 2015년에 됐거든요. 명성에 비해서 큰 재미는 못 봤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작품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진구 씨, 이민기 씨가 주연 작품을 맡았고요. 2015년엔 벌써 10년이 전 작품이죠. 그래서 이민기 씨를 저는 그 막 태릉선수촌, 얼렁뚱땅 흥신소 이런 초기작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얼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진구 씨는 제가 작년에 그 군대 가기 직전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얼굴을 보다가 이 얼굴 보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너무 애기야? 너무 애기야. 너무 낯설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민기 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민기 씨 나오는 영화 되게 많이 보는데 이 영화의 존재를 몰랐죠. 진짜? 네. 저는 그때 당시는 두 분에게 다 호감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볼까 했다가 안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흥행을 못한 겁니다. 근데 원작 소설을 먼저 봤으면 영화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언제나. 예, 이민기 씨가 되게 그 또라이 그 지멋대로 사는 그 역할을 되게 잘했고 여진구 씨도 그 좀 유약한 이미지 그런 연기가 좋았어요. 물론 이제 다른 조연 배역분들 연기도 탄탄했고요. 근데 소설이 조금 이렇게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존재 탐구를 하는 데 비해서 영화는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좀 이야기 듣고 정신병원 저런 에피소드 좀 무거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차라리 영화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해석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이수명은 큰 흐름이 비슷해요. 근데 승민이는 조금 더 좀 다르게 해석을 했던 게 소설 속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하면서 계산적인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 그런 게 많이 드러납니다. 양치님이 기억 안 난다는 바로 그 결말. 진짜 네.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소설과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르게 접근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은 어떤 선택에 대해서 그 의미를 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이 사람의 이런 선택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거의 떠먹여 주다시피 하는데 영화는 그 부분을 살짝 오픈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대중성을 더 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흥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군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영화는 좀 블록버스터류로 위주로 좀 흥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그 영화보다는 뭐 6부작이나 8부작 뭐 이런 드라마가 드라마도? 됐으면 훨씬 평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면 듭니다. 요새 뭐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걸로 했으면 좀 더 접근성이 좋아서.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그 넷플릭스 드라마라고 하면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네. 네. 그쪽 생각도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음. 그쪽은 좀 더 이렇게 막 휴머니즘 이런 쪽으로 또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포커스는 다르긴 한데 그런 스타일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봤었지. 저는 앞부분에 되게 좀 이렇게 몰입하기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기준점을 그 처음 만나는 자유라는 영화 아시나요? 알죠. 예, 그 영화를 기준점으로 놓고 이렇게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전 모르는 네. 영화예요. 그 안젤리나 졸리와 위노나 라이더가 그 안젤리나 졸리가 먼저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는 고참이고 위노나 라이더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새로 온 네. 신참. 그래서 그 안젤리나 졸리 보고 또라이다 가까이 가지 말자 하는 그런 거에서 점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고 뭐 정신병을 또 탈출하게 되고 관계성이랑 그런 게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긴 하죠. 성격도 안젤리나 졸리 역은 이제 엄청 와일드하고 완전 거기를 좀 휘어잡는 그리고 위노나 라이더가 상대적으로 좀 유약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건데 그 청춘 영화 중에 명작입니다. 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요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고 했다가 이거 너무 딥한데 이런 진짜 에피소드 약간 좀 거부하고 싶은데 해서 초반에 많이 몰입 못했는데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기 나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딥하게 확 끌려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쌍방구원, 셀프 구원 서사, 성장 서사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구원 서사는 언제나 또 환영받잖아요. 그래서 한때 20대였던 당신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 지금 발표 당시가 200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20대였던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명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또 나이가 또 드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리커버판은 보면 또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20대에게 먹히는 청춘에게 먹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나중에 나이 들고 보면 또 이게 그 다른 감상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봐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소설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녹음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더운 여름이잖아요. 이럴 때 시원한 방 안에서 저희가 추천한 작품들 같이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85화에서 재밌는 이야기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